최근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하게 됐고요. 또 코로나에 걸린 분들은 관련 치료를 위해서 약을 복용하셨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백신을 접종한 후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국가가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인과관계를 조사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역학대학 이재현 교수입니다. 혹시 코로나 백신 맞으셨나요? 예, 3차까지 접종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혹시 코로나 백신 맞으신 후에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경미하지만 근육통하고 열감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 이 여러 뉴스를 통해서 백신을 접종한 후에 부작용을 경험한 사례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다 밝혀지진 않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가 지금 보고되고 있죠. 예, 많이 안타깝네요. 그럼 이런 분들은 이런 좀 억울한 마음이 좀 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런 부작용이 빨리 치료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치료비 부담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는 해당 인과관계를 판단해서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 신청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감기 이런 몸이 좀 아파서 약을 복용하신 적이 있나요? 네, 가끔 감기나 다른 질병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혹시 약을 복용하고 부작용을 경험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글쎄요, 잘 기억이 나질 않으니 특별히 부작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약은 효과도 있지만 독성도 존재합니다. 소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백신처럼 복용한 약으로 인해서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심각한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요. 또 부작용 치료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2014년 12월 19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약품을 복용하고 생기는 모든 부작용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여러 가지 장애라든지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또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그 유족들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효과뿐만 아니라 독성, 즉 부작용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복용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살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보상을 해주나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의약품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사망일시 보상금, 또 장애가 있었을 때는 장애일시 보상금, 그 외에도 장례비라든지 진료비 이런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산정 기준 아래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군요. 그런데
안타깝네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래 절차를 참고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를 받으시려면 여러분이 받으신 피해 사실을 이 신청을 통해서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교수님, 본 제도의 원인이 된 주된 의약품은 무엇인가요? 아까 2014년부터 본 제도가 시행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에 보상금이 지급된 그 효능, 어떤 약들이 많이 보상금이 지급됐는가를 살펴보면 역시 제일 많이 이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이제 항생제, 또 진통제, 항경련제, 통풍이 있을 때 먹는 또 치료제, 또 결핵약, 기타 이제 백신이라든지 CT 같은 이 진단기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조영제, 스테로이드 제제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위 의약품을 복용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조사된 가장 다빈도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보면 드레스 증후군, 독성표피 괴사용해증, 스티븐 존슨 증후군, 또 아나필리스 쇼크, 약물 발진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약을 복용하시고 혹시 두드레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드레기 발진의 정도가 몸 전체에서 한 5% 정도 되면 이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고 부르고요. 그것이 20% 이상 되게 되면 독성 표피괴사 용이증이라고 해갖고 우리 몸에 있는 피부 조직들이 다 망가지는 사망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드레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신체 장기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실핏줄들이 다 기능을 상실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아주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힘들겠네요. 의약품을 복용할 때 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경험했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일부 이러한 보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의약품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신 경험이 있거나 또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품을 복용하실 때는 본인의 기저질환 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 반드시 의사나 약사님들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안전하고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